안녕하세요. 오늘 중간고사 아직 끝나지 않은 기간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주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중간고사가 가장 빨리 시작한 경우가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고 가장 늦게 끝나는 경우가 11월 첫째 주, 보통 이번 주 금요일 날 중간고사가 많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는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말씀을 몇 개를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는 이제 이력서에 관련된 얘기죠. 이게 이 지금 취업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취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든 취업을 하시거든요. 취업을 잘 하시거나 또는 취업을 잘 못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력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력서요. 이력서는 설마 이력서를 모르는 분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공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자세히 또는 간단히 소개하는 문서가 이력서입니다. 그런데 이력서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증명사진 붙이고 이 빈칸이 있고 줄이 그어진 문서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것도 이력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력서는 이력서의 그 모습, 이력서의 양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력서라는 게, 이력서에 여러분들이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요. 간단히 이력서를 작성해서 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조직에서 당신의 이력서를 가져와라. 양식을 보내줄 테니 적어서 보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보통 간단하게 이력서를 작성하는 경우고, 이렇게 간단한 이력서는 저도 많이 작성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지금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자세히 이력서를 적어두면 참 좋다라는 건데요. 자세히 이력서를 적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즐겨 쓰시는 문서 프로그램을 그냥 이렇게 빈 문서죠. 빈 문서를 열어두고 거기에 내가 과연 얼마나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채울 수 있을까? 자, 이른바 증명 가능한 객관적 내용만 적기라고 합니다. 내가 자격증, 자, 증명 가능하죠. 내가 어디 가서 대외 활동을 했는데 수료증을 받았다. 증명 가능합니다. 자, 내가 학교를 졸업했다. 당연히 증명 가능하죠. 그러한 내용,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현금 쓰고 카드를 썼을 때 카드 명세서라 그러죠. 명세서를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력을 얼마나 잘 적을 수 있을까를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력서 양식에 관계없이 내가 과연 빈 문서를 얼마나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흔히 말해서 빈칸, 이력서의 빈칸을 내가 많이 채울수록 나에게는 유리한 거고, 빈칸에 내가 이력서를 채울 게 별로 없다. 그러면은 불리해지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력서의 양식, 이력서의 형식에 관계없이 빈 문서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의 내역을 적어보세요. 나는 자격증이 있냐 없냐, 또는 나는 경험, 돈을 받진 않았지만 내가 그래도 쓸 수 있는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경력,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어디에서 돈을 받고 일을 했거나 이런 경력이 있냐 없냐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여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마 대학교를 졸업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대학교에 대한 건 한 줄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공이라 그러면 만약에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신 분들은 밑에 또 작게 더 적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울 것들이 많아질수록 유리한 거고, 빈칸을 채울 게 없으면 그만큼 더 노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력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나 공공기관 같은 곳을 가실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개인의 인적사항을 다 없애는, 다 지운 그 블라인드 이력서를 내실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과목의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학 개론, 경영학 원론, 이런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육의 그 과목의 명칭 같은 거를 내가 이 과목에 대해서 좀 만약에 물어보면 내가 이 과목을 그래도 좀 난 이걸 배웠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얘기를 간단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력을 적어두시면 나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에 지원하실 분이라면 뭐 행정학개론 뭐 이런 것들이요. 이런 과목을 배웠다. 난 여기서 특히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한두 줄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경쟁채용 이렇게 이제 이력서에 빈칸이 많으면 불리하고 빈칸이 차곡차곡 채워질수록 여러분들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이력서를 작성한다고 하면은 경쟁 채용 이력서입니다. 경쟁 채용. 자, 이력서 나도 내고 저 사람도 내고 이 사람도 내고 여러 사람이 이력서를 냈을 때 이제 그 채용하는 사람, 뽑는 사람이 이제 이력서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좀 좋겠다. 이러면 뽑는 거죠. 이게 바로 경쟁 채용.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형식적 이력서라는 게 있어요. 형식적 이력서라는 거는 보관하기 위해서. 사실상 채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취업이 된 건데 보관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형식적 이력서라고 얘기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형식적 이력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이 많다고 하면 저는 그게 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사는데 좀 더 고생을 덜하고 뭐 취업을 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증명사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증명사진이 없다고 하면은 겨울방학 때까지 증명사진을 하나 찍어서 파일로 보관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통장사본도 이렇게 앞에 깨끗하게 스캔을 해서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보관은 여러분이 자주 쓰는 컴퓨터라든가 휴대폰, 클라우드, 이메일 등등에 보관을 해 두시면 언제든지 보낼 수가 있죠. 증명사진 의외로 많이 필요합니다. 증명사진 의외로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 얘기 드릴 게, 신분증 사본. 그러니까 우리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 사본도 깨끗하게 스캔을 해서 마찬가지로 보관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는 게 있어요. 서명해서 내는 게 은근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스마트폰을 다 할 줄 아시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의 서명을 하나 이렇게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보관해 두시면 언제든지 서명을, 그 이미지를 서명하는 곳에 붙여서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명을 해서 내야 될 게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에다가 저는 이제 서명을 주기적으로 좀 바꿔서 쓰는 사람인데 이른바 사인이죠. 사인이요. 사인을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내시면 무엇보다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강, 개강을 기점으로 이력서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도 방학 전후로 이력서를 조금씩 갱신하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이력서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이력서를 적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골라서 적으려고, 간단한 이력서에 골라서 적을 수 있게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경력 개발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력서의 양식이 제각각이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말을 뚝 쓰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세한 이력서 하나를 쓰고 복사해서 잘 붙여넣는 그런 방식을 저는 활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어떤 그 기본적인 그 삶의 방법, 이력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겁니다. 자, 지금까지 난 빈칸이 너무 많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어느새 이력서의 빈칸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력서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